12월 13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이 좀 힘찼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힘은 좀 약한 편인 것 같네요.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금융이라는 것은 항상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율, 금리 같이 동반해서 봐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환율과 주가를 조금 같이 비교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환율은 최근에 1,050원대에 있습니다. 초반 쪽이고 오늘도 이제 1,050원 수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원화가 강세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원화로 표시되는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된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역시 매크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에 많은 화두죠. 오늘 계산가가 일단 나왔군요. 코스피는 4.89포인트 조정받으면서 출발했고요. 1960선 초반에 시작합니다. 코스닥은 496포인트, 500포인트 이탈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데 영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되네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6천억 정도 순매도해서 이것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축소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정보를 좀 알아보니까 두산중공업 950만 주 자사주 블록딜, 이 외국계로 좀 넘어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연관성이 있어서 환율과 연관 지으면은 미리 주식을 좀 팔았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으면은 완전히 빼나갈 경우에는 역성금 환전 수요가 외환 시장에 등장하는데 아직 그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이승석 대표님, 제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지쳐갈 수도 있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많이 틀렸을까요? 아직도 지금 좀 걱정을 좀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어떤 방향지시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저도 이게 좀 난감합니다. 이런 질문 최희만 앵커께서 가끔가다 뜬금없이 이런 질문 하실 때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저도 좀 곤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개장 시황부터 일단 좀 봐주시죠. 예, 일단 현재 시장 오늘 아침 출발 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 1960포인트 정도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의 하락폭은 약 0.38% 정도대에서 밀려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 수급 추이도 기존의 수급 추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는 아침에 현재 한 12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선물 쪽에서는 약간의 매수 우위 상반돼가지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수는 현재 선물 쪽부터 시작해서 다시 약간의 하락폭을 좀 늘려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비차익 거래가 최근에 가장 수급에서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 비차익 거래 쪽에서도 매도 우위. 오늘은 다른 날보다 아침에 좀 특이한 부분은 그동안 좀 잠잠했던 차익 거래 쪽에서도 매도 우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올라가는 업종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다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현재 업종 구도는 그다지 좋지 않고 최근 삼성전자가 연이은 애플과의 어떤 특허 전쟁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0.5% 정도 하락해서 진행되고 있고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완성차 쪽 특히 그중에서도 현대차가 반등 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은 아직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종목들의 선별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어느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지를 갖다가 좀 유심히 또 보니까 대부분 다 내수 관련주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난 11월과 12월하고의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금리 발표한 다음에 시장 어떤 경제된 코멘트를 내놓을 때 차이점을 저도 찾아봤는데. 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좀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전일 코멘트에 한국은행 쪽에서 나온 쪽을 살펴보니까 12월 달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이후에는 내수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당히 좀 바뀌는 양상을 갖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 구도도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기 민감성,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 쪽보다는 내수 관련주가 현재는 좀 우위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거래소 쪽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반면에 어제 코스닥에서 그래도 좀 주식을 좀 사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 쪽에서 약간의 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 쪽 수급이 조금 나아지면서 개선되면서 금일도 거래소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특히 뭐 오늘 거래소 쪽에서 가장 그래도 좀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좀 보니까 한진해운 홀딩스 요즘 한진해운 주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 그 해운 운임 가격이 회복을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이 해운사들 쪽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자금 조달 문제에서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쪽이 조금 좀 양호해지는 부분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뭐 최근에 주가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요즘 셀트리온이 좀 반등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요즘에 뭐 워낙 강세인 종목이죠. 홈쇼핑 관련주들까지 해가지고서 뭐 이쪽이 좀 그래도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반등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일단 매도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9시 6분 현재 234억 원 정도 순매수가 잡힙니다. 포스코를 32억 원어치 순매도하고 있고요. 삼성화재, LG화학, 신한지주, 한전기술, 삼성중공업 뭐 기타 쭉 있습니다만 규모는 크지 않아도 일단 매도 쪽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순매수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IT 쪽이 있고요. 앞서 블록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두산중공업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보입니다. LS, 효성, 뭐 자화전자 같은 개별 기업도 외국인 순매수가 소폭이지만 보이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은 6억 정도 순매도, 반면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예. 뭐 수급도 어느 정도 균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파는 쪽이 있으면 사는 쪽도 있고, 다만 파는 주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착시적으로는 뭐 심리적 부담을 좀 많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또 이면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분위기 보시니까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일단은 뭐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그 매도할 쪽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좀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오후장 가서 뭐 매도에 대한 규모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 하락폭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에 대한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횡보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증설에 대한 그 흐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지금 판매량에 대한 쪽이 늘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고 정몽구 회장의 이야기대로 계속해서 1000만 대에 대한 얘기 증설에 대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량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합쳐서 판매한 양보다도 더 많이 이제 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 누가 발을 담그고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엔화에 대한 약세 분명히 시장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잘 먹히지가 않죠. 반면에 그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좀 일본 기업들보다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겠고 또한 지금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왜 약세인가 하이닉스는 왜 강세인가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판결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10월 달 들어서 애플의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그 점유율이 13%로 3%대에서 13%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폰 5S에 대한 판매량이 늘고 있고 차이나 모바일과에 대한 이제 행사로 인해서 지금 보게 되면 제휴로 인해서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점유율이 늘어가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10억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중국이 3억 5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에서 1억 8천만 대 팔았고요. 그다음에 1억 5천만 대가 북미 지역에서 지금 팔렸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까지 합친 스마트폰 판매량보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국내에 이제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 뭐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이제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가. 뭐 시장 때문에 일부 노이즈에 의해서 주가는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구간이 왜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측면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장 분위기를 일단 살펴봤고요. 그럼 코스피 선물은 또 오늘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제 쿼드러플 위칭 만기를 맞았는데, 뭐 시장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전은 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오늘 분위기는 또 봐야 되겠죠?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 최동환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